이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빛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흥분 전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처음 한 번 할 때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뒤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흥분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볼게요. 뉴런은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합니다.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 변화, 이것을 흥분이라고 하는 거지.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 안팎으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거든. 근데 이온은 전기를 띤 입자잖아요. 전하라고 하죠. 전하가 이동하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건 전류가 흐르는구나. 결국 이 신호는 무슨 신호구나? 전기적 신호구나. 자, 요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극을 받은 지점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건 흥분이야. 하지만 이 흥분은 축삭돌기를 따라 전달이 돼야겠죠. 그렇지.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소멸돼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신호는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해야 되거든. 이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흥분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흥분이 어떻게 발생될까? 흥분이 어떻게 전도될까? 이게 이 단원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보고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뉴런이 있죠? 그치? 뉴런의 축삭돌기의 일부분을 확대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확대하면 이렇게 세포막을 경계로 안과 밖이 나누어지겠죠. 그리고 이 안팎에 보니까 이렇게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 안쪽에도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포 바깥쪽의 이온 농도하고 세포 안쪽의 이온 농도가 달라. 다시 얘기하면 바깥쪽의 전하량과 안쪽의 전하량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깥쪽 전하량과 안쪽 전하량의 차이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위차. 전위차와 같은 말은 전압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세포막을 경계로 전위차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막전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전압계, 미세한 전극을 꽂을 수 있는 이런 전압계를 이용해서 축삭돌기 안쪽과 바깥쪽에 전극을 꽂고 이 전위차를 측정해 보면 세포 안쪽이 세포 바깥쪽보다 70mV 정도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이 상태는 흥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렇죠? 자극이 들어오기 전, 흥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일 때의 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휴지 상태라고 하고, 휴지 상태일 때의 막전이를 휴지 막전이 이렇게 부릅니다. 막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막을 경계로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극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분극 또는 분극 상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70mV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바로 이 오른쪽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세포막에는 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치? 이 펌프가 많이 존재해요. 이 그림에는 한 개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는 일은
나트륨 이온을 퍼내고 세포 밖으로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퍼들여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항상 작동해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을 퍼내면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쪽보다는 밖에 더 많겠죠. 정확하게는 농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칼륨은 안으로 들어오니까 칼륨 이온은 세포 안에 농도가 더 높겠죠. 안에 많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프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어디서 어디로? 그렇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계속 펌핑되고, 칼륨 이온 역시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계속 펌핑이 된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에너지가 없어도 저절로 흘러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온 농도가 낮은 곳에서 이온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온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ATP를 소모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외우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 ATP를 소모한다.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에 많다. 칼륨 이온 항상 안에 많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트륨 이온 통로는 보니까 닫혀 있죠.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이 나트륨 이온 통로들은 거의 대부분이 닫혀 있어요. 그럼 밖으로 나갔던 나트륨 이온은 바깥의 농도가 높으니까 열려있다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지. 그런데 닫혀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고,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칼륨 이온 통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얘는 뭐야? 닫혀있는 칼륨 이온 통로. 자극을 받으면 열립니다. 하지만 현재는 닫혀있죠. 그리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이온 통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과는 다르게 칼륨 이온은 일부 칼륨 이온이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안에 많잖아. 문을 열어줬으니까 밖으로 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간 나트륨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온 칼륨 이온은 일부가 밖으로 새 나갑니다. 그러면 바깥쪽에는 양이온들이 많고 안쪽은 양이온이 바깥쪽에 비해서 적어지겠지. 그치? 나트륨이건 칼륨이건 간에 둘 다 일가 양이온이잖아. 그러니까 나간 양이온은 못 들어오고 들어온 양이온은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바깥쪽의 양이온 농도가 안쪽의 양이온 농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바깥쪽은 안쪽보다 상대적으로 플러스, 안쪽은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깥쪽이 플러스 1000이고 안쪽이 플러스 300이라고 한다면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7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은 안쪽에 비해서 플러스 700이 되는 거지. 이렇게요. 그렇지? 여기 1000과 300은 절대값이고요. 이 마이너스 700과 플러스 700은 상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은 안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그 값이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는 또 음전하를 띤 단백질도 있어요. 그렇지? 이것을 모두 고려한 전하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0. 휴지 전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알아두세요. 자, 지금 무슨 상태? 흥분한 상태, 흥분 안 한 상태. 그렇죠? 흥분 안 한 상태야. 흥분 안 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지금 선생님이 이 설명을 이 그림 위에다가 말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3-4와 같이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의 세포 안과 밖에 적극을 꽂으면 뉴런 안이 밖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액값을 나타낸다. 그렇죠? 안이 밖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액값. 그렇죠? 이때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 상태가 휴지 상태. 이때의 막전이를 휴지 전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인데 모든 수능 문제와 내신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70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70이라고 알아둬도 돼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어디 많다? 안에 더 많다. 나트륨 이온은 밖에 더 많다. 그 이유는 뭐냐?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인데 ATP를 소모하고 나트륨을 퍼내고 칼륨을 퍼들여옵니다. 칼륨은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 때문에 밖으로 일부 새나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트륨 이온은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거의 없어. 그래서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막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화, 그렇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양전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극 상태예요. 그렇죠? 흥분했을 때, 흥분 안 했을 때. 그렇죠? 흥분 안 했을 때. 흥분 안 했을 때. 하지만 지금 에너지는 막 계속 쓰고 있죠. 왜? 용수철을 튕겨 올라가게 하려면 일단 눌러야지 튕겨 올라가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흥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흥분하지 않은 상태인 휴지 상태, 분극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탈분극과 재분극, 이제 흥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